최상병이라는 이름조차 기억 못한 채 기자 앞에서 당황해버린 그 순간 보수 진영의 자존심이라던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날 따사로운 5월 햇살이 대전 현충원의 푸르른 잔디를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묘역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고 취재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한껏 죄어오던 그때 김문수 후보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분향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 한 줄기에 여지없이 갈라져 버린 정치인의 위신이었습니다. 최상병 묘역엔 왜 참배 안 하셨습니까? 기자의 물음은 살얼음판 위에 떨어진 쇳조각처럼 날카롭게 튕겼고 김문수 후보의 미간은 단박에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설마 최상병을 아예 모르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숨을 삼켰죠. 이어진 후보의 대답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누구요? 최상병이 누굽니까? 라는 엇나간 되받음. 그 말이 카메라 마이크에 또렷하게 잡히자 현장은 숨을 삼킨 채 얼어붙었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 애국과 희생을 노래하던 정치인이 정작 그 희생의 상징을 기억조차 못했다는 사실, 한순간에 그의 눈물은 진정성이란 수식어를 잃고 악어의 눈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상병 묘역을 찾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이 비극 뒤에 숨은 수사 외압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고 유족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손사래를 치며 선거 앞둔 이벤트성 참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김 위원장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쓰러웠지만 같은 당 후보가 보여준 무지와 대비되며 진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뜯어먹듯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손 내밀라 할 땐 입 꾹 다물더니 선거판 달아오르니 갑자기 묘역을 찾았다며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쓰디쓴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표 계산인가? 이제 사건의 본질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가 그날따라 광기를 부리며 불어난 급류를 내뿜던 새벽이었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하게 투입된 최상병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수로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장병들의 헌신을 두고 군인 정신이라 칭송하지만 정작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기본 장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비극이 벌어진 뒤 11개월 경찰 수사는 중간 관리자 6명에게만 과실 책임을 돌린 채 종료되었고 윗선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우리 아이를 지휘한 진짜 책임자를 밝히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복잡하게 얽힌 관료주의의 벽과 정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지만 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날 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완성된다. 계엄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 했지만 이 말 역시 최상병을 모른다는 그 무지와 한데 섞이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두고 벌어진 헌법 전문 논쟁에서도 국토를 회복한 1948년이 건국이라 고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독립선열의 피와 눈물이 깃든 역사를 놓고 국가관을 따지는 이 격렬한 충돌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를 들춰보면 보수 정권의 역학과 선거, 판세가 겹겹이 얽혀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보수가 나뉘면 필패라는 공포를 불지피며 모든 이슈를 대통합이라는 거대한 명분으로 덮어버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청년 병사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에 국익이나 통합이란 단어로 답했던 정치인들의 패턴을 말이죠.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아픔을 얼버무리는 순간 정의는 고개를 숙입니다.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통합은 결국 피해자들의 상처를 2번 핥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숱하게 목도해왔습니다. 현충원에서 묵념이 이어지는 동안 카메라 밖의 시민들은 SNS 라이브를 켜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최상병 알지도 못하면서 눈물 흘렸다니 기가 막힌다. 보수면 애국이고 진보면 매국인가. 죽음을 정쟁에 쓰지 마라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 댓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정파를 떠나 우리 아들 같은 장병. 죽음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치 색깔을 넘어선 인간의 기본적인 정의감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감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한 물음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최상병을 잊어버리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가?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길 때마다 우리는 순직 장병의 이름을 다시 불러줘야 합니다. 언론이 다른 이슈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진상규명이라는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정치 공세냐라고 피곤해하겠지만 바로 그 피곤함을 견뎌내야만 세상은 바뀝니다. 2016년 겨울의 광장처럼요. 기억하시죠? 차디찬 바람 속에서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권력도 꺾였습니다. 최상병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왜 2년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집회 현수막을 들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 보고서, 수사자료, 외압 정황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표 계산에 몰두하며 애도의 의식을 쇼처럼 소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사도 화려한 추모 행사도 아닙니다. 녹슨 철문을 걷어내고 기꺼이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 그것뿐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상병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은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 속 상병 사망 사건이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이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집니다. 책임이 사라진 자리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외쳐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멈추지 말라. 라고. 끝으로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호국보훈파크 조성 공약에 대해 살펴볼까요? 후보는 국가사업 중 첫 번째 우선순위라며 힘줘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엄하고 숭고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의구심을 품습니다. 애국심을 논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현충원의 묘역조차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그가 과연 호국보훈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땅이 부족하지 않다던 그의 말은 실제 예산 문제, 지자체 협의, 보훈 가족 지원 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멋진 구호 뒤에 숫자와 계획이 빠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백지수표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치인은 감동적 한마디가 아니라 명확한 로드맵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할 용기를 보여줄 것인가? 김문수 후보의 무지는 우연일까요? 구조적 문제의 징표일까요? 유권자들은 이미 현미경을 들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사과 한마디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성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차가운 팩트와 뜨거운 정의가 충돌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를 들추느냐고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희생, 계엄의 그림자, 헌법 전문을 둘러싼 역사. 인식이 모든 논쟁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정의로운 국가, 투명한 군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이 세 가지 가치가 공허한 구호로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오늘도 우리는 묻고 또 묻고 기억하고 또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본능이며 희생 앞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최상병의 이름이 다시는 잊히지 않길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뜻을 밝혀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